옛날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삼돌이라는 이름처럼 굳건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삼돌의 아버지는 약초꾼으로 어릴 적부터 삼돌을 데리고 온 산을 누비며 수백 가지 약초의 이름과 효능, 뿌리 내린 곳까지 꼼꼼하게 일러주었지요. 산에 나는 풀 하나하나가 다 사람 살리는 귀한 약재요. 허투루 보면 안 돼. 아버지의 가르침은 삼돌의 뼛속 깊이 새겨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모처럼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른 부자는 절벽 아래로 흘러내린 붉은빛 줄기를 보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산 하수오요. 귀한 약초가 이런데 숨어 있었구만. 삼돌이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여긴 너무 가파릅니다. 제가 내려가서 캐올라니께 아버지는 기다리시라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니는 아직 손도 서툴고 발도 덜 여문언 게 이건 내가 캐야혀. 아버지, 위험하단 게 제가 됐다고마. 이 정도 절벽은 평생을 다녔단께. 그렇게 잠시 실랑이가 이어지다 결국 아버지가 로프를 둘러매고 바위 턱으로 먼저 내려섰습니다. 삼돌은 마음이 불안해 손에 땀이 맺히도록 줄을 잡고 지켜보았지요. 그러나 하수오 뿌리를 캐려던 순간 축축한 이끼에 아버지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삼돌의 외침이 산골짜기를 울릴 만큼 아버지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답니다. 가난했던 삼돌네는 의원 한 번 부르지 못하고 산에서 캐온 약으로 버티다 결국 아버지는 지난해 병이 도저 세상을 뜨셨지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삼돌은 더 이상 산골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서 캐는 약초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삼돌은 어머니께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소. 아버지 따라다니며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약방에 취직해서라도 더 큰 돈을 벌어올 터이니 너무 염려 마세요. 삼돌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기필코 자리를 잡아서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러 올 터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소. 아들의 굳은 결심을 들은 어머니는 삼돌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지요. 이튿날 새벽 삼돌은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약초 주머니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빛바랜 약초 도감을 챙겨 정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전주 장터에 도착한 삼돌은 곧장 일거리를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처음 보는 허름한 산골 청년에게 믿고 일자리를 주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며칠을 장터에서 서성이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자리를 찾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구석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어르신 정신 차리소. 삼돌은 지체 없이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지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고 맥이 풀린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삼돌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노인의 손목을 짚고 맥을 살폈습니다. 이건 기어 증상이구만요. 삼돌은 급히 자기 약초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위급할 때 쓰라며 건네주신 구선활력환이라는 작은 환약 하나를 꺼내 노인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났구나. 젊은이, 고맙네. 우리 집이 가까이 있으니 나 좀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나? 삼돌은 딱히 일거리도 없는 터라 노인을 부축하여 그가 알려주는 대로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큰 기와집에 다다랐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열리고 노인을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서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노인의 과부 며느리인 난설아 씨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난설아 씨는 삼돌에게 부축받으며 들어오는 노인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난설아 씨는 삼돌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했습니다. 젊은 총각이 아니었으면 아버님이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별 말씀을요. 어르신이 기력을 찾으셨으니 저야 다행이지라. 삼돌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난설아 씨는 두 사람을 마루에 앉히고는 부랴부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이틀 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은 삼돌은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런 삼돌이 옆에 어느새 난설아 씨는 고봉에 가득 담긴 밥 그릇을 들고 서 있었지요. 제가 3일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다 보니 그만. 난설아 씨는 그런 삼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밥을 다 먹고 주변을 둘러보던 삼돌의 눈에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인 장작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장작을 안 패놓고 그냥 두셨구먼요. 약초를 캐며 틈틈이 나무를 하여 팔던 삼돌은 도끼질에도 익숙했던지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장작이 많이 쌓여있네요. 배불리 밥을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해서 장작을 패놓겠습니다. 난설아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삼돌의 굳은 의지에 결국 승낙했어요. 삼돌은 창고에서 도끼를 찾아내 웃옷을 벗어 던지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지요. 숨이 막힐 듯한 더위에 삼돌의 몸에서는 금세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 근육이 꿈틀거리고 도끼질 한 번에 장작이 시원스레 쪼개지는 모습은 난설아 씨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난설아 씨는 홀로 살림을 꾸려가느라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 부렸던 일꾼은 게을러서 그만 내보낸 참이었지요. 건장한 삼돌의 솜씨를 보니 탐이 났던 것이었죠. 삼돌이 장작을 다 패고 나서야 난설아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총각, 장작 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다른 일도 잘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는가? 얼마 전에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서 일손을 도울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오. 삼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요? 마침 소인 놈도 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난설아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려. 묵을 곳은 행랑채의 방이 있으니 묵으면서 살림을 도와주면 될 것이오. 그리하여 삼돌은 그 큰 기와집에서 일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삼돌은 마침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난설아 씨의 집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고, 난설아 씨는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곁에 두게 된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삼돌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 쉴 틈 없이 일하였지요. 그렇게 일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삼돌은 난설아 씨의 방 쪽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탕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며칠 전 난설아 씨 댁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맡았던 바로 그 구수한 한약 냄새였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자란 삼돌에게 약재 냄새는 익숙했지만 왠지 모르게 난설아 씨의 방에서 나는 그 냄새는 그의 후각을 자극하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난설아 씨가 아버님께 끓여드리는 탕약인 줄로만 알았던 삼돌은 어느 날 난설아 씨가 탕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탕약이 난설아 씨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찌 저리 곱디고 온 분이 무슨 탕약을 드실까? 삼돌은 안타까운 마음에 슬며시 난설아 씨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난설아 씨, 방 안에 계십니까요? 삼돌이 조심스레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누구인가? 아, 삼돌 총각이로구려. 무슨 일인가? 안에서 나직한 난설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탕약 냄새가 며칠째 나기에 난설아 씨께서 드시는 약인가 하고요.
혹 몸이 불편하신가 여쭤보고자 왔습니다. 난설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수심이 깃든 듯 했습니다. 아, 내 몸이 조금 불편하여 먹는 약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삼돌은 한약 냄새를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시더니 눈을 감고 약재들을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아씨, 이거 천궁하고 당귀에 계지까지 들어간 약인 듯한데요.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데 쓰는 약이 아닙니까요? 특히 여인네들 달거리가 불순하거나 아랫배가 냉할 때 쓰이는 약이지요. 난설아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사정을 삼돌이 약 냄새만으로 알아맞히다니. 어머나, 젊은 총각이 그걸 어찌 아는가? 삼돌은 순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살아서 냄새만 맡아도 웬만한 약재는 다 알지요. 근데 아씨, 이런 좋은 약을 드셔도 혈자리가 막혀 있으면 그 효험이 크게 없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요. 난설아 씨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몇 알을 먹어도 몸이 냉한 것이 별 차도가 없었던 터라 이상히 여기고 있던 터였지요. 그녀는 삼돌의 뜻밖의 약초 지식에 깜짝 놀라며 삼돌의 믿음직스러운 눈빛으로 삼돌의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신뢰가 가는 힘이 실려 있었지요. 탕약을 먹어도 영 시원찮던 몸이 삼돌의 말에 혹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삼돌 총각이 내 혈자리도 좀 봐줄 수 있는가? 난설아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삼돌을 바라보았어요. 삼돌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터라 야매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알 수 있는지라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돌은 난설아 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아담하고 단정한 방 안에 들어선 삼돌은 잠시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내 침착하게 난설아 씨 곁에 앉았지요. 난설아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아씨, 이리 고개를 좀 숙여보시겠습니까요? 삼돌은 난설아 씨의 여윈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난설아 씨의 피부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난설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삼돌은 진지하게 혈자리를 짚어가며 마사지를 하였던 것이었지요. 아따, 여기 뒤통수 아랫부분이 잔뜩 뭉쳤구먼요. 그리고 목덜미 쪽도 그렇고요. 이걸 풀어줘야 머리도 맑아지고 약기운도 쑥쑥 돌 것이어요. 그의 굵고 억센 손가락이 난설아 씨의 목덜미와 어깨에 뭉친 혀를 꾹꾹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에서 나무를 베고 약초를 캐며 단련된 삼돌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섬세한 여인의 손보다도 시원하고 능숙하게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듯 했지만 이내 시원함이 밀려오면서 온몸에 묘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뭉쳤던 근육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쾌감에 난설아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흐흡.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여기가 문제였구먼요. 삼돌은 자기의 기술에 만족하며 혈자리를 계속 주물렀습니다. 이어서 그의 손은 어깨를 지나 허리춤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씨, 아랫배가 냉하시다는 것이 여기 혈이 다 뭉쳐서 그런 것이구먼요. 이래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잡수어도 다 소용없단 게요. 삼돌의 투박한 손이 난설아 씨의 치마 저고리 위로 배꼽 주변과 허리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자 난설아 씨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혈이 풀리는 시원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했던 것이었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손길에 난설아 씨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답니다. 난설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삼돌 총각, 거기 말고 조금 더 아래로 좀 더 꾹 눌러주면 안 되겠는가? 그 밑에가 많이 뭉친 것 같단 말이지. 난설아 씨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열기 띈 목소리로 연신 아래로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르르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붉어졌지만 삼돌의 순수한 눈에는 그저 혈이 막혀 답답한 환자의 고통으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삼돌에게 혈을 풀게 된 난설아 씨는 이제 탕약 따위는 먹지 않기로 했지요. 그리고는 밤마다 삼돌의 손길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스한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묘한 열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난설아 씨는 그 손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어루만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답니다. 어느 저녁 난설아 씨는 결심한 듯 삼돌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삼돌은 마당 한쪽에서 낮에 패놓은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삼돌 총각, 난설아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삼돌은 고개를 들어 난설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내리는 아래 서 있는 난설아 씨의 모습이 유난히 고왔어요. 예. 아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요? 난설아 씨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총각이 풀어준 혈자리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졌다오. 그런데 오늘따라 다시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이 혈이 뭉친 것 같아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봐드려야겠구만요. 삼돌은 순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설아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그럼 장작 정리가 다 끝나면 내 방으로 와주겠는가? 삼돌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그리하여 삼돌은 장작을 모두 정리하고 급히 난설 아씨의 방으로 향하였던 것이었지요. 방 안은 은은한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난설아 씨는 미리 깔아놓은 이부자리로 살며시 누우며 삼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누워서 편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네. 삼돌이 좀 당황했지만 이왕이면 아씨가 편히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였지요. 아씨,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요? 삼돌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난설아 씨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자네가 알아서 잘해주게. 내일이 누워있을 터이니 편하게 혈을 풀어주게나. 삼돌은 난설아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설아 씨의 옷이 평소보다 얇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얇은 홑옷을 입은 듯 했지요. 삼돌의 손길이 닿자 난설아 씨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요? 제 손이 차갑습니까? 삼돌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난설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삼돌은 난설아 씨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그의 커다란 손이 난설아 씨의 섬세한 어깨를 감싸자 난설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눈을 감으며 낮은 탄식을 내뱉었답니다. 여기가 또 많이 뭉치셨네요. 집안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봅니다. 삼돌이 진지하게 말하며 더 깊숙이 혈 자리를 눌렀습니다. 난설아 씨의 탄식 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삼돌 총각, 난설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자네의 손이 약손이네 그려. 지난번에 혈을 풀고 아주 좋았었다네. 그랬구먼요. 오늘도 시원하게 풀어드릴 터이니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요. 삼돌의 손은 난설 아씨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허리께에 닿자 난설 아씨의 몸이 움찔거리며 가느다란 숨을 흘렸지요. 온몸이 저릿하게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 눌려있던 욕망이
은밀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삼돌의 손길은 그 숨겨진 갈망을 더욱 짙게 일으켜 그녀의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번져 올랐지요. 아이고, 삼돌이 그대의 손이 정말 명이여. 잊었던 내 욕망까지 끌어올리니 말이여. 순간 삼돌은 멈칫하였지요. 난설아 씨의 속마음을 듣는 순간 삼돌이 놀랬던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계속해. 난설아 씨의 목소리는 이제 간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삼돌 총각, 내 몸의 모든 혈을 풀어주겠어. 삼돌은 난설아 씨의 진지한 눈빛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아씨, 저는 그게 난설아 씨는 용기를 내어 삼돌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이 혈도 많이 막혀 있다네. 여기도 풀어주게나. 그는 이제야 난설아 씨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아씨, 소인놈이 이래도 괜찮을까요? 삼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난설아 씨는 대답 대신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저고리 고름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녀의 하얀 살결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이윽고 난설아 씨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더 깊은 곳의 혈도 풀어주게. 난설아 씨는 삼돌의 손을 부드러운 살결 위에 미끄러지듯 천천히 쓸어내렸고 삼돌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난설아 씨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점점 더 깊은 혈 자리를 짚어갔던 것이었지요. 여기가 가장 오래 막혀 있던 곳이요. 난설아 씨는 삼돌의 손을 잡아 아래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지요. 그리고 삼돌의 허리끈을 풀어 헤치며 불쑥 솟아오른 삼돌의 침을 제일 막혔던 혈자리에 깊숙이 밀어 넣었던 것이었답니다. 그곳이라네. 아주 정확히 들어갔구먼. 그곳의 혈이 제일 급하다네. 그녀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얽혀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져 갔습니다. 아씨, 삼돌이. 난설아 씨가 허리를 활처럼 휘며 신음하였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혈을 삼돌이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다니. 삼돌은 이제 본능에 이끌려 난설아 씨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굵은 것이 난설아 씨의 가장 깊은 혈자리를 계속 파고들자 난설아 씨는 참았던 탄식을 터뜨리며 삼돌의 어깨를 움켜쥐었답니다. 혈이 제대로 풀리는구먼. 난설아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삼돌의 등을 파고들었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삼돌이 덕분에 하게 되었구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얽히며 방 안의 공기는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삼돌의 거친 숨소리와 난설아 씨의 달콤한 신음이 어우러져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난설아 씨는 삼돌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깊은 혈이 당신의 손길로 풀리고 있어요. 아, 삼돌이. 삼돌은 그제야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본능을 깨달은 듯 난설아 씨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자신의 기운을 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며 그들은 마침내 가장 강렬한 해방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였던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삼돌과 난설아 씨의 깊은 관계는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정이 생겨났고 난설아 씨는 날이 갈수록 삼돌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삼돌 역시 난설아 씨의 밤을 즐기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난설아 씨의 방 근처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곤히 잠들어 있던 방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장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었지요. 난설아 씨가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 아버님. 삼돌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어르신, 그게 그러나 예상과 달리 노인장의 얼굴에는 노기가 아닌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네. 이 늙은이 눈에는 다 보였지. 노인장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자네같이 믿음직한 사내를 만나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노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난설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좋겠구나. 삼돌 총각, 자네는 어떤가? 우리 며느라기와 혼인하고 싶은가? 삼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야 원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산골 머슴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 이런 큰 저택에 들어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요. 노인장은 삼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 뿐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야. 게다가 약초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지. 내가 보기에 자네는 귀한 인재라네. 그리하여 열흘 뒤 삼돌과 난설아 씨는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올렸답니다. 난설아 씨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더없이 아름다웠으며 삼돌은 처음 입어보는 비단 도포에 어색해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지요. 혼례를 마친 후 노인장은 삼돌을 불러 중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네는 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 내가 하는 일도 함께 돌보아 주었으면 하네. 어르신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삼돌이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늙었지만 젊었을 적에는 전주와 한양을 오가며 약재 장사를 했다네. 지금도 한양에 큰 약방 2곳과 전주에 약방 1곳을 두고 있지. 자네의 약초 지식이라면 이 사업을 더 번창시킬 수 있을 것이야. 삼돌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산골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규모의 약방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장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요. 걱정하지 말게. 내가 곁에서 도울 테니. 그리고 난설이도 장부 정리를 배웠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야. 그렇게 삼돌은 하루아침에 큰 약방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그의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직한 성품은 곧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사업이 번창하자 삼돌은 가장 먼저 산속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동생을 모셔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직접 산골 마을로 찾아가 어머니를 뵈었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약방을 맡게 되었고 좋은 배필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내가 정말 자리를 잡았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난설 아씨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산골에서 온 삼돌의 어머니와 동생은 금세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삼돌의 약방도 아버지의 노하우와 그의 약초 지식이 더해져 날로 번창했고 정직한 마음과 넉넉한 인심으로 신뢰를 얻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들었지요. 가난한 산골 청년에 불과했던 삼돌은 이제 명망과 재력을 겸비한 명약방 삼돌 대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의 목숨을 구하며 맺은 인연으로 난설 아씨와 혼인했고 그는 성실함과 지식으로 가문을 일으켜 어머니와 동생까지 편안히 돌보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답니다. 이들의 여정은 고난 속에서도 꽃이 피듯 노력과 인연이 삶을 바꾸는 희망의 이야기로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졌지요.